이번 시간에는 정보의 크기를 우리가 수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전 시간에 그림, 문자, 영상, 음악 이러한 이 정보들의 형태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데이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봤죠. 그것을 통해서 문자는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이 동영상은 여러분이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쓰실 것을 제가 권고를 드렸었어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각각의 컨텐츠들을 우리가 느낌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뭐가 더 크고 뭐가 더 작은지, 즉 크고 작음의 관계를 파악하는 이 방법을 살펴보는 수업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보죠. 우선 여러분이 안이라고 하는 이 글자 하나를 상대방에게 보냈거나 또는 받았거나 또는 저장했거나 한다면 여러분은 이만큼의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킬로그램, 미터 이런 것처럼 이것도 단위가 있어요. 바이트라고 합니다. 바이트. 2바이트만큼의 크기를 갖는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글씨가 2개라면 2배가 돼서 4바이트가 되는 것이고요. 3개라면 6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즉, 문자가 양이 많아지는 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크기도 달라지는데 그것을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바이트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사진을 보내거나 받거나 저장한다면 그러면 사진 한 장은 예를 들면 10만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만 바이트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문자는 하나가 2바이트, 사진은 하나가 10만 바이트. 어때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건 간에 요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진은 경우에 따라서는 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사진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크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또는 사진의 화질이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이렇게 10만일 수도 있고 50만일 수도 있고 100만일 수도 있고 그 이상 그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즉, 사진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자보다는 훨씬 더 큰 용량을, 훨씬 더 큰 데이터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 3분에서 5분 사이 되는 그 음질이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한다면 약 500만 바이트 정도의 크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어때요? 사진보다도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용량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져온 이 예제는 여러분이 한 2시간 정도 되는 영화, 화질도 굉장히 좋은 그런 영화의 경우에는 20억 바이트 정도의 크기를 갖습니다. 문자 하나는 2바이트. 화질이 좋은 영화 한 편은 20억 바이트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죠.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조금 체감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비유를 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자, 종이 한 장의 두께는 0.1mm입니다. 자, 0.1mm가 1바이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이 문자 하나를 작성하면 문자 하나는 2바이트니까 종이 2장을 겹쳐놓은 것과 같은 두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0.2mm 정도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림 한 편, 그림 한 장이라고 한다면 그 종이의 두께가 10m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음악 한 곡이라고 한다면 500m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종이를 쌓았을 때 500m의 높이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상은 용량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우리가 종이로 표현을 한다면 종이를 쌓았을 때 그 높이가 10,000km에 달합니다.
만 킬로미터는 서울에서 미국에 있는 도시인 보스턴까지의 거리가 거의 만 킬로미터 정도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좀 배우게 될 건데,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이 정보의 양을 우리가 테라바이트 이렇게 얘기를 주로 하는데, 대충 얘기하면 20만 킬로미터 정도의 높이가 됩니다. 종이를 싸서 20만 킬로미터가 돼요. 20만 킬로미터는 지구와 달까지의 거리의 반 정도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저 거리는, 즉 저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은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있으면 훨씬 더 큰 숫자가 되긴 할 겁니다. 어쨌든 문자라는 것과 또 영상이라고 하는 이 정보는 그 데이터의 크기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자는 안전하고 영상은 여러분이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영상은 그 한 편이 고화질인 경우에는 약 20억 바이트에 달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억이란 숫자는 굉장히 큰 숫자죠. 우리 현실에서 20억이라는 숫자를 다루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큰 숫자를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단위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AU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단위들은 그 길이가 어떤 것에 대한 길이냐에 따라서, 그 길이에 따라서 적합한 단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 스마트폰의 길이는 센티미터로 표현하는 게 편하겠죠. 숫자가 작으니까, 길이가 작으니까. 그리고 기린의 크기를, 기린의 키를 센티미터로 표현하는 건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터를 쓰는 거죠.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미터로 표현하는 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킬로미터를 쓰고요. 그리고 행성과 행성 간의 거리는 역시나 킬로미터로 표현하면 숫자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저렇게 천문학에서 사용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보셨던 것처럼 20억, 이렇게 큰 숫자를 다루는 것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보의 양을 표시하는 이 경우에도 이렇게 단위를 정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문자의 경우에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바이트를 그냥 쓰면 됩니다. 2바이트, 4바이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진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확 커지기 때문에 바이트보다 좀 더 큰 단위인 킬로바이트를 쓰고요. 그리고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더 큰 단위들이, 더 큰 단위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 메가바이트 위에다가 음표를 달아놓은 것은 음악은 메가바이트로 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이트보단 킬로바이트가 크고 킬로바이트보다는 메가바이트가 크고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단위가 커진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혼란스럽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1테라바이트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1TB. 저렇게 생긴 거는 1테라바이트란 뜻인데 1테라바이트는 1000기가바이트와 같아요. 자, 1기가바이트는 1000메가바이트와 같습니다. 그러면 1메가바이트는 1000킬로바이트와 같겠죠. 1킬로바이트는 1000바이트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각각의 단위들은 곱하기 1000을 한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1024이지만 뒤에 1000은 깔끔하게 떨어지니까 계산하기가 쉬운데 뒤에 24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지저분해지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익히는 데 있어서 팁은 일단 모든 단위가 뒤에 바이트가 붙습니다.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다 바이트죠.
그리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는 킬로메가, 기가, 테라가 붙습니다. 킬메기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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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메기테 이렇게 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를 처음 동영상을 보는 2단계에서 이걸 외우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정보의 크기를 나타내는 데는 단위들이 있고 그 각각의 단위는 1000배씩 올라가는구나 라는 정도로만 그냥 느낌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차로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이 디지털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을 컴퓨터 이런 것들을 다룰 때 이런 단위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옛날엔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였을 건데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단위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그런 경험들을 축적하면서 또 정기적으로 저희 수업이나 또 다른 내용들을 찾아가면서 이런 단위들에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는 이것들을 딱 보자마자 그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단위들이 계산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지만 이걸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얘의 크기는 몇 바이트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어떤 킬로미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거를 엄격하게 계산하는 경우는 이사 갈 때 이런 때 빼고는 별로 없잖아요. 자기 직업이 건축이 아닌 이상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보의 양도 여러분들이 엄격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감각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40cm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슈퍼컴퓨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머릿속에 이 40cm, 즉 센티미터로 보통 크기를 재는 그런 사물을 찾아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40cm란 말을 들었으면 30cm 자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그리고 30cm 자보다는 40cm가 조금 더 크구나 라는 느낌으로 저 40cm라고 하는 저 수치의 길이를 느낄 거라는 거죠. 일종의 감각입니다. 그리고 90m라고 누가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운동장이 100m라고 생각해서 운동장보단 조금 짧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500km라고 하면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가 400km니까 그 서울과 부산 간의 거리보다는 더 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숫자와 길이에 대한 감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감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보의 크기를 파악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보시면 20b라고 적혀 있어요. 저거는 20바이트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딘가에 20b라고 적혀 있거나 또는 누가 여러분에게 20바이트라고 얘기하면 저 바이트에 대한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봤죠. 문자 하나는 2바이트 정도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20바이트는 문자가 한 20개 정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감각. 그 다음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60kb라고 적혀 있는 걸 보여주거나 60kB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저번에 사진 한 장은 500kB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500kB보다 60kB가 조금 더 크니까 사진 한 장 정도 되겠네 이런 느낌. 그리고 누가 여러분에게 50MB 50메가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또 감각적으로 음악 한 곡이 5메가 정도 되니까 50MB면 음악 10개 정도에 해당되는 크기구나. 그리고 누가 4GB라고 하면 화질 좋은 영화 한 2편 정도? 이런 느낌.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뭔가 기준이 되는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우리 짧은 수업에서 길러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정보의 크기에 대한 이 수치 또 단위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의 경험들이 결합돼서 점점 촘촘하게 이 감각들이 익혀지는 거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만나는 경험에서는 그냥 지나치진 말고 그런 식으로 감각을 익혀가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이 정보의 크기를 알아보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을 살펴본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단지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이라는 이 두 가지에서만 사용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그램, 킬로그램 이런 것들 모르고는 굉장히 사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뭐 길이나 부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접하는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디지털화된 세상 또는 정보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정보의 크기를 나타내는 수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마치 킬로그램 또 리터 또 초, 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거의 비슷하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되 언젠가는 알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여러 번, 여러 차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수업에서는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데이터의 크기를 알아내는 방법을 살펴봤으니까요. 다음에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요금제에 적혀있는 사용량, 허용되는 사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얼마만큼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지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